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이죠. 올해 하는 마지막 자동차 순위 발표가 되겠네요. 12월 순위 발표는 뭐 내년 1월에 하니까 당연히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에도 카니발이 1등 했을까요? 아니면 그랜저가 다시 1등을 탈환했을지, 아니면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투싼 있잖아요. 투싼이 1등 했을까?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얼른 보시죠. 네, 우선 11월 한 달간 국내 판매량을 보면요, 14만 3,500대. 와, 진짜 많이 팔았네요. 이게 지난달보다도 오히려 8,000대가량 더 팔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차가 더 안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코로나 이슈가 되니까 일단 돈이 남아. 어디 가서 쓸 데가 없어. 어디 해외에 나가려고 해도 해외도 못 나가. 주로 돈 제일 많이 쓰는 게 해외여행 아니었어요? 젊은이들이 뭐 욜로다 해서 인생은 한 번뿐 하면서 확 쓰는 게 보통 여행이었습니다. 아니면 뭐 IT 기기, 아니면 뭐 사치품, 뭐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젊은이라서 좀 아는데, 그런 거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해외를 나갈 이유도 없고, 사치품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힘들어. 그런데 자동차는 되게 필요하잖아요. 바이러스가 가득한 지하철을 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 버스 타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는 조금씩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자동차 별로 안 팔리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해외에서 경제가 막 붕괴되는 그런 정도라면 당연히 안 팔릴 텐데, 그런 것보다 아마도 많은 경우는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공장이 안 도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안 팔리겠지. 우리나라는 잘 막아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판매량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국산차 판매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쉐보레 같은 경우는 저조합니다. 쉐보레 판매량이 지금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2019년 말에는 굉장히 좀 톡톡한 재미를 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면서 쉐보레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적게 판 브랜드가 됐습니다. 5위는 르노 삼성입니다. 르노 삼성도 판매량이 많이 저조하죠. 지금 봤을 때는 이게 XM3의 효과로 올해 3월, 4월, 5월, 6월까지 어느 정도 판매량을 유지하다가 지금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도대체 이 저조해지는 이 각도를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XM3 같은 이런 물건을 어떻게 못 팔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조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죠. 4위는 쌍용차입니다. 쌍용차 판매량을 보면 흐뭇합니다. 쌍용차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예년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는 정말 흐뭇합니다. 현대차 분들도 아주 우리가 일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어떻게 이렇게 판매량이 높죠? 이게 지금 9,500대.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는 지금 하나의 별도 회사도 아니잖아요. 쉐보레, 르노 삼성, 쌍용차보다 제네시스가 더 많이 팔려요. 제네시스는 가장 싼 차가 4천만원대인데 이 차가 어떻게 어지간한 쉐보레 차 2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마진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매출 규모로 따지면 사실 기아차를 넘볼 수 있을까? 살짝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의 선전은 정말 두드러집니다. 약간 제네시스 하면 정의선의 브랜드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정의선 회장님이 부회장 시절에 이 브랜드를 론칭했기 때문에 아마 이 브랜드의 흥망성쇠, 이것을 보는 게 약간 신임 회장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기아차도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8일날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 12월 8일이면 GV70이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GV70은 또 얼마나 인기를 끌게 될지, 그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GV80 잘 나왔지만 GV70이 진정한 볼륨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볼륨 모델이 얼마나 인기를 끌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2위는 기아차입니다. 55,523대. 작년에도 사실 기아차는 꽤 잘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더 잘하고 있어요. 5만 대씩 파는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까지 성장한다는 건 잊기 어려운데 굉장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차하고 비교했을 때 불과 20%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1위는 당연히 현대차입니다. 6만 대를 돌파했네요. 현대차도 판매량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지만 역시 현대는 현대네요. 현대가 지난달에 조금 부진했던 거 이번 달에 거의 다 만회한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 사실 현대차, 기아차 아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또 얼마나 판매량이 늘어날지 이걸 또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기아와 현대의 이 싸움이 정말 재밌어지는 게 내년이 되면 신차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기아 같으면 정말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티지가 나와요. 그리고 세단에서의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K7의 후속 K8이 나오겠죠. 그리고 전기차 CV가 나옵니다. 잠깐만, 이 세 개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볼륨이 될 텐데 이거 하나당 다 10,000대씩 팔 수 있는 차거든요. 기아차 70,000대 가나요? 아, 참 기대가 됩니다. 현대차도 가만히 있지 않죠. 아이오닉 나오죠. 그 스타리아? 아, 스타리아. 아, 현대차 어떻게 하지? 네, 이제 자동차 판매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다나와 자동차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다나와 자동차는 조금 아쉽게도 하이브리드와 일반 차를 합쳐서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저희가 보내드렸던 방식하고 조금 다르다. 보통은 IR 자료 같은 거 할 때 가솔린,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하는데 이걸 합쳐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엔 합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가장 안 팔린 차는 무엇일까요? 이번 달은 특이하게 가장 안 팔린 차부터 두구두구두구. 가장 안 팔린 차는 현대차 i30입니다. 실제로 판매가 된 건지 그냥 등록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안 팔린 차 의외의 차입니다. 현대차 GV70 15대 등록됐습니다. 이제는 위장도 해제가 되고 정말 이 차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등록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56위에 트위지가 있습니다. 르노 트위지. 야, 지금 계절에 트위지를 사시는 분은 진정한 용자입니다. 121분이 르노 트위지를 지금 구입하셨네요. 에어컨 히터 없거든요. 추우실 텐데 오토바이보다 나니까, 그죠? 55위는 이코녹스입니다. 146대밖에 안 팔렸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팔리는 SUV로 판매되고 있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게 아닌데 쉐보레 뭔가 이거 수를 쓰셔야 됩니다. 53위에 르노 마스터. 마스터 정말 좋은 차인데요. 이 마스터가 이렇게 안 팔리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기어가 수동이야. 고속도로에서 요즘 뭐 낙하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판스프링 같은 걸 이용해서 짐을 고정한다거나 적재물이 그냥 밖으로 노출된 상태로 주행하는 거, 이거 좀 막아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스터 같은 자동차들, 덮개가 있는 화물차들이 보급이 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런 것에 대한 규제도 없고 문제의식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50위에는 스토닉이 있습니다. 341대. 정말 안타깝게도 스토닉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예쁜 차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인기가 없죠. 너무 작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지만 유럽 시장에선 계속 판매된다고 하니까요. 뭐 언젠간 다시 국내에도 판매될 걸 기대해 봐야 되겠죠. 49위에 또 의외의 차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의외라서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말하기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나 근데 웃고 있어? 나 왜 웃고 있지? 죄송합니다. 제네시스 G70입니다.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 더뉴 G70 350대 팔렸어요. 현대차 직원분들도 그건 조금 자신이 없어요.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 G70이었습니다. 추천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차잖아요. 안정감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진짜 좋은 차인데 막 추천하기는 조금... 게다가 이전에 G70을 할인을 엄청 해줬어요. 기다리면 버스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G70도 언젠간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8위는 수소전기차 넥소입니다. 넥소는 지금 365대가 팔렸거든요.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타실 거잖아요. 지금 서울에 넥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여의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수소 충전 장치가 너무 부족합니다. 미래를 조금 더 먼저 가신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데 그게 꼭 나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좀 먼저 넥소 사시고 그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 네,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7위는 스팅어 마이스터입니다. 366대. 스팅어 마이스터 이거밖에 못 팔았어? 야, 정말 의외네요. 46위 의외의 차가 왜 자꾸 나오죠? 다마스입니다. 이건 쉐보레 다마스 아니죠? 한국 GM의 다마스인데요. 다마스 단종된다는 얘기는 내가 한 10번쯤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안전 규제 때문에 단종이에요. TCS도 없고 뭐 에어백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배기가스 규제, 안전 규제 다 통과 못하는데 그래도 봐주자. 왜냐면
뭐 자영업자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불쌍한 사람은 에어백 없어도 됩니까? TCS 없어도 돼요? 안전을 어떻게 그런 거 갖고 타협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요번엔 제발 좀 단종해주세요. 제발. 아니 갖다 박으면 죽는 차를 어떻게 지금까지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단종시키는 게 법의 존재 이유니까 제발 좀 단종시켜주세요. 45위 SM6입니다. SM6 저조해요. 이 인터넷의 여론을 이길 수가 없는 건가요? 만약에 정말 승차감 같은 거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차입니다. 44위 기아 K5입니다. 형이 여기 왜 나와? 이러셨을 텐데 구형입니다. 이 구형 K5는 택시로 판매되는 숫자죠. 473대. 구형이 SM6 신형보다 많이 팔려? 43위는 한국 GM 라보입니다. 라보 트레버스보다 많이 판 거야 지금. 다마스 라보가 계속 팔고 싶겠는데? 42위에 K9 그리고 37위에 G90 36위는 티볼리 에어입니다. 하색 모델인 거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치인 것 같긴 합니다. 35위는 현대차 베뉴입니다. 1189대. 베뉴부터는 1000대를 돌파했네요. 34위는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1243대. 가격 대비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화물차로 분류가 되니까 개소세 할인도 있고 세금 할인도 있고 부가세 환급도 받고 비용 처리도 전부 되니까 여튼 이런 트럭들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33위는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1325대. 32위 소나타 뉴 라이즈입니다. 1507대. 31위는 기아차 스포티지입니다. 1658대. 지금 스포티지 스파이샷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가차님이 직접 그려주신 사진인데 이렇게 나올 건가? 그래도 어쨌든 이 공격적인 프론트 마스크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차님 채널에서도 지금 스포티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차세대 스포티지 어떤 디자인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얼른 나와서 진짜 디자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30위는 기아 모압입니다. 1671대. 초반에 반짝 인기를 끌고 그동안 한참 동안 바닥에 머물러 있다가 너무 판매량이 증가돼서 페이스리프트를 이렇게 해준 거죠.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또 판매량이 오히려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올라옵니다. 사고의 자동차 모하비 정말 저력이 있습니다. 네, 29위는 쌍용차 올류 렉스턴입니다. 1725대. 많이 팔렸네요. 그렇지만 사전 계약 대수에 비하면 너무 숫자가 낮아서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산량이 아마 그 정도를 못 따라가서겠죠. 생산 스피드가 좀 따라오게 되면 판매량이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28위 코란도, 티볼리, 렉스턴 스포츠가 나란히 이렇게 모여있네요. 아니 이게 뭐 짰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있지? 25위는 기아차 니로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애매한 게 다나와 순위는 하이브리드,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다 합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기차하고 일반 하이브리드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높아진 건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니로, 호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니로는 배터리 이슈도 부품이 달라서 피해갔습니다. 네, 어쨌든 하늘이 돕는 자동차 기아 니로 1888대 기록했고요. 24위는 기아차 K3입니다. 23위는 쉐보레 스파크. 22위부터는 지금 2000대를 돌파했는데요.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22위는 현대차 더 뉴 코나입니다. 2217대. 확실히 이 페이스리프트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약간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났더니 좀 회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코나 EV도 나왔는데 아직 판매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EV를 여기 합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21위 르노 삼성 XM3. XM3 그래도 XM3 어느 정도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상품성이 좋은 자동차예요. 정말 좋은 자동차인데 여기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판매량이 증가되고는 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19위의 레이, 18위의 모닝입니다. 경차 판매량들은 항상 요 정도죠. 경차는 어디까지나 실용성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순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17위는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3047대. 곧 신차 나올 텐데 왜 이걸 지금 구입을 하시죠? 네, 지금 꽤 낫다고. 지금 꽤 낫다고. 그래서 지금을 놓치면 신차 사야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사는 건가요? 16위는 기아 K7입니다. K7 판매량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어쨌든 K7은 이제 끝날 때가 됐죠. 내년 상반기에 풀체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5위 제네시스 GV80입니다. 3258대. 사실 이게 럭셔리 브랜드의 럭셔리 자동차 대형 SUV 이건
이걸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고 정말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위는 현대차 쏘나타입니다. 3,531대. 이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쏘나타가 여기서 더 올라올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풀체인지까지 이대로 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쏘나타를 구입하셔야 된다면 저라면 N9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13위는 기아차 셀토스입니다. 3,547대. 셀토스 막강하죠. 판매량이 줄어든 게 아마도 지금 셀토스의 수출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예요. 12위는 르노 삼성 뉴 QM6입니다. 뉴가 붙는다는 거, 예, 조금씩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뭔가 잠깐 QM6가 저렇게 예뻤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맞습니다. 그게 변경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변했어요. LPG 모델이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QM6는 LPG의 효자 상품. 다른 브랜드들도 빨리 LPG로 전환해야 돼요. 현대차도 투싼 LPG로 했어야죠. 왜 안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QM6 LPG에 힘입어서 판매 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11위 제네시스 G80입니다. 5,019대. 제네시스 G80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지? 못해도 5천만원, 비싸면 8천만원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A6를 타는데 할인을 해주니까 A6가 G80보다 쌉니다. 벤츠, BMW, 아우디보다 더 비싸니까 돈 있는 사람은 G80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10위는 기아차 봉고3입니다. 5,053대. 9위는 현대차 더 뉴 산타페입니다. 5,157대. 아니 디자인이 이게 나빠요? 좋지 않습니까? 아니야? 보다 보니까 정들어?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는 갈리고 내가 저 차를 사고 싶진 않다,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래도 5,100대가 팔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9위를 차지했다는 건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8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5,706대.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팰리세이드도 결국에 5,700대예요. 물론 이 상황이 똑같진 않을 겁니다. 팰리세이드는 백오더가 되게 많이 걸려있고 다들 뭐 몇 개월씩 기다리는 차고 그게 지금 5,000대 생산돼서 그래서 5,700대 정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위는 기아차 K5입니다. 6,870대. 역시 K5도 수출을 여기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수출이 개시되면서 이 K5의 판매량도 이 정도에 그냥 머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6위는 기아차 소렌토입니다. 7,009대. 어우, 기아차 소렌토. 역시. 네, 소렌토 판매 대수는 뭐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당연한 걸로 봅니다. 뭐 상품성이 워낙 좋아요. 물론 여기는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을 다 합친 거니까요. 하이브리드를 나누게 되면 아마 순위가 조금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5위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는 아반떼 N9, 아반떼 하이브리드, 아반떼 LPI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예요. 그러니까 7,477대. 이제 곧 아반떼 N도 나오니까 그 아반떼 N까지 나오면 진짜 아반떼 풀라인업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아반떼 N 정도 되면 뭔가 사고 싶은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N9하고 N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N은 그냥 약 빨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레벨의 자동차가 아니고 좀 요만큼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아마 엄청나게 잘 달릴 것 같고 서킷에서 어지간한 차들 다 따고 다니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반떼 N 한번 빨리 시승해보고 싶네요. 다음은 무슨 차냐면 국산 SUV 1위 차입니다.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 아직 이거 광고하긴 좀 이르지. 국산 SUV 1위, 전체 4위는 현대차 투싼입니다. 7,490대. 투싼은 지금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성능도 뛰어나고 연비도 우수하고 그리고 진동에 대한 걱정도 없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현대차가 하이브리드가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 차에 뒤처지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하이브리드를 중시한 나라가 없거든요. 중국은 2035년부터는 완전 가솔린 차는 그냥 금지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가 돌아다니냐? 절반은 전기차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50%니까 하이브리드를 반드시 내놔서 그걸 중국에 갖고 갔어야죠. 지금 하이브리드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투싼이 이제 나왔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아예 없어요.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대차가 살아남으려면 빨리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줘야 됩니다. 자, 3위는 현대차 포터2입니다. 8,062대. 결국에 미래는 로켓 배송인가? 네, 다음은 두 개 차종만 남았습니다. 기아차 카니발 그리고 현대차 그랜저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차가 1등을 했을까요? 아빠들의 차 카니발이냐? 아빠들의 차 그랜저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 1등은 광고 보고 오시죠.
1등은 현대 그랜저입니다. 와 그랜저 11,648대. 와 엄청납니다. 역시 그랜저죠. 꾸준히 10,000대를 넘는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여기에 하이브리드가 합쳐진 숫자예요.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 아마 그랜저는 2등이 되겠죠. 기아 카니발은 9,804대인데 하이브리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차는 9,804대. 카니발, 그랜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에서 보면 카니발이 너무 많아요. 한 집 건너 하나씩 카니발을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커서 사실 주차장에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 세차도 많이 못 들어간다고 해요. 사실 차가 커진 거를 차의 단점이라고 얘기하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동차는 가로폭 제한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크기의 자동차가 나올 걸 예상 못하고 세차기를 그 이내로 만든 거, 그게 문제라고 봐야지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니발, 전국에 있는 손세차 영업하시는 분들의 먹거리를 책임졌던 기아 카니발, 정말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마지막 국산차 판매량을 알아봤어요. 12월 판매량은 내년에 보내드릴 거고요. 벌써 12월이 됐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신년이라고 하면서 신년 특집을 뭘 할까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12월이라니. 올 한해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출시됐고요. 내년 이맘때는 여기 순위에서 전기차 전용 모델들 막 이런 것들이 여기 껴있을 테니까 그때는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N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올까?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어떤 시점에 갑자기 임계치를 확 넘게 되거든요.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가솔린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차 가격을 생각한다면 전기차를 지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차를 보는 게 너무나 좋고, 그리고 새로운 차에 대해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이런 차들 봤으면 좋겠고 기대도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랜저는 해외에 전혀 팔지 않잖아요. 슈퍼카 블론디는 자연의 소리 보고서 막 깜짝 놀래더라. 아니 여기 빗소리가 나! 막 이러면서 와 대박! 뭐 이러던데.